신기주의 신미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더밀크가 만들고 신기주 기자가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산지직송 위아더 월드 경제쇼 신기주의 신미래. 미국 형님 돋보기를 간단하게 한 10분, 12분 정도 찍겠습니다. 화요일, 오늘 9월 13일입니다. 아침에 정신이 없었죠. CPI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월별로 나오는데 8월 달에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높게, 그 다음에 지난 달보다는 낮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8.3이었습니다. 그래서 CPI 넘버가 쭉 나왔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걱정은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배드뉴스가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심리적인 현상이 굉장히 오늘 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CPI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예상보다 높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시나리오가 저번에 수요일 날 제가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내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CPI 넘버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낮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달보다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낮지는 않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낮고, 가능성이 뭐였냐면은 9월 21일 날 0.75가 아니라 0.5% 정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리세션 위기는 많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리세션이 안 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그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딱 까보니까,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레이시 높은 거예요. 특히, 좋은 굿뉴스는 일단 가스 프라이스, 이렇게, 유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10% 이상씩 떨어졌는데,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식료품 가격,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다음 렌트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올랐어요. 0.2에서 0.4 이렇게 좀 저번 달에 비하면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위축감이 더 크죠. 그래서 사실 2년 하루에 이렇게 떨어진 거, 사실 오늘 다우존스가 12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00포인트면은 엄청 크죠. 31,100으로 지금 마이너스 3.94%가 떨어졌고, S&P 500도 마이너스 4.3%,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6%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일단은 이제 이 시그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그 이유는 사실 페더럴 연준에서 중앙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은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고달플 수도 있지만, 대량 실업 사태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직접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대량 실업 사태가 와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힙니다. 근데 그게 보통 5에서 6% 이상 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직접되고 얘기는 안 합니다. 실업 사태를 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는 이제 디맨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디맨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퍼시싱 파워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퍼시싱 파워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대형 기업들, S&P 500 기업들의 실업 사태,
그러니까 전 인력의 한 10% 정도를 감소시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도 그렇고 또 뭐 구글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략 실업 사태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어떨 것이냐라면은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9월 21일 날 연준이 또 이자율 상승이 되겠죠. 아무래도 0.5보다는 0.75에 가깝겠죠. 심지어는 1%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물론 CPI, 코어 CPI,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한 자료가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페드가 결정을 하겠지만, 시장에서 열리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일 것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공포심이 굉장히 컸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것은 사실 9월 달에 이유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참 어렵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 또 굿뉴스는 있어요.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 S&P 500도 지금 5일째 계속 올라와서 뭐 회복세에 있었는데 떨어지는 거 보니까 4.3% 오늘 하루 만에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4.3% 떨어지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2020년 4월 달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년 만에 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지. 경제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공포심, 리세션이 올 것에 대한 공포심, 이게 공포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이거를 수치하기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도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이런 거가 걱정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인플레이션이 중앙금리를 올리면 또 이제 좀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가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앙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에서 2%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은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 실적,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갈리겠죠. 근데 기업 실적은 여전히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기업 실적들이 사실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동반 하락당은 뭐든지 다 BIX 지수 빼놓고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오면 BIX 지수가 30대 초반으로 가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데 30대 초반이 아니라 27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9월 21일 날도 아무래도 0.75, 제가 바라는 것은 0.5만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마켓도 좋고 뭐 리세션 확률도 적고 이러는데, 이렇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사실 리세션 확률이 좀 더 올라가죠. 뭐 올해 말까지는 아니라도 올해 4, 4분기부터 리세션이 시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올리면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두 번 더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 2%대를 하는데, 2%대를 잡으려면 지금 가장 큰 것이, 일단은 기름값은 많이 떨어졌어요. 10% 이상. 그래서 다행입니다. 근데 많이 떨어져야 될 것이 렌트비. 그러니까 다시 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돼. 두 자리로 떨어져야 된다.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중앙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성장성은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고 식료품이나 이런 것도 떨어져야지 여러분 원화가 좀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누르면 항상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누르게 되면은 9월 21일 날 뭐 사실
연준이 연준의 중앙금리가 올라가는 긴축 재정이면 긴축 재정이 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또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올라간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애플 투 애플, 오렌지 투 오렌지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사실 달러에 대한 그 디맨드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환율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폴의 조정 저는 전혀 안 했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뭐 더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사실 뭐 내일은 아마 회복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뭐 3% 이상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비교하자면 할까?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걸 훅 사는 심리 있죠. 예, 파는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기분이 내켜서 싹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힘쓰겠지만 뭐 4%씩 떨어지고 5%씩 떨어지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뭐 오늘의 가치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내일은 조금 회복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 또 데이터가 나오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굿뉴스가 많아서 사실 이 굿뉴스들이 배드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참 희귀한 현상인데 우리가 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이 지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상은 팔지 말고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또 내일 또 데이터가 나오면 또 방송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런 현상은 큽니다. 뭐 1-2%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씩 매번 4-5번씩 한 일주일 이상 떨어진 마켓이 굉장히 힘든 마켓인데 하루에 이렇게 4-5%씩 떨어지는 건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회가 있어서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겠지만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두 가지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대량 시장 사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레이오프는 미국에서는 흔한 거니까요. 지금 뭐 3%대인데 5%또 2% 정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언제 오냐? 대형 펌들, S&P 500들의 인력을 5에서 한 10% 정도 레이오프를 시키면은 아마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그게 굿뉴스잖아요. 사실 굿뉴스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굿뉴스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배드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